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신당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야, 국어만세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네. 자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깨어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부 충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생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에이프시 킬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가교육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네. 긴급히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사실은 저 오늘 오전에 수학 찍었어요. 수학만세. 수학만세 살아나고 국어만세 살아나고 저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PD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드디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라고 하다가 한 방에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네, 당분간은 너무나 할 얘기들이 많아서. 네. 야, 우선 지금 현재 네. 고3 학생들 어떡하죠? 저는 고3도 고3인데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그 발표 나고 나서 밤 11시 반까지 계속 전화와 재수 카톡이 반수하려는 학생들. 쇄도했어요. 그래서 이미 6개월을 공부한 상황인데 이 방향대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방향대로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맞냐 그런 문의가 정말 밤 늦게까지 쇄도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뭐 고3도 걱정이 많겠지만 제일 간절한 건 이제 N수생이겠죠. 미치는 거예요. 네. 너무 간절할 것 같아요. 음악킬러 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도 이제 가격이 올랐거든요. 올해부터. 하나에 13,000원인데 그 13,000원씩 내고 거의 지금 적게 푼 학생은 한 10개 정도 풀었고 많이 푼 학생은 20개 정도 풀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다 그냥 헛된 일이 된 거죠. 네. 네. 확실한 거죠? 킬러는 이제 안 나오는. 그 지칭한 내용. 예를 들어서 난이도에 있어서 지문의 까다로움. 그다음에 융복합 지문이라고 명시했잖아요. 네, 워딩. 맞습니다. 못 나요. 못 내요. 그건 못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제로 에너지가 없어요. 네. 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무책임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고위공무원 한 분이 보직 게임 내시고 수능 출제 위원장이 그만뒀어요. 네네네. 이거는요. 이 기조를 거역할 수 있거나 이 방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융복합 문제가 나올 것이다. 융복합 문제를 연습해야 된다. 아주 깊이 있는 형태의 난이도의 문제를 연습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죠. 저희 청취자분들도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국어. 또 거기서 또 찝어서 얘기했잖아요. 비문학에 대한 킬러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시작은 근데 비문학인데 유타는 수학이 맞는. 수학도 많이 이제 타격을 입겠죠. 수학은 킬러 문항이 사실은 국어에서 킬러 문항이 있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국어도 킬러 문항이 있는데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킬러 문항은 사실 한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자기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킬러를 풀어봤자 못 맞추니까 그냥 그 킬러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나머지 문제에 시간 분배를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전에 그 킬러가 생기기 전보다 시간 분배할 그 여유가 늘어난 상태였어요. 오히려 그냥 1등급이나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킬러 문항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포기해야 될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오히려 시간 부족 현상이 좀 해결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킬러를 배제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제 평가원에서는 분별력을 위하여 준킬러로 도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버려야 되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2등급,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정말 불안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서 다 맞춰야지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수학도 뭐 예를 들어 킬러를 다 빼고 맞으면 2등급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본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강사가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네네. 아니 국어에서 킬러 문화인 게 왜 비문학만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오답률이 가장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오답률은 이제 비문학하고 언매에서도 킬러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한 2문제 정도 해서 매년 이제 오답률 탑 5는 뭐 비문학 3문제, 문법 2문제,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현대 소설에서
선택지 길이가 엄청 길거나 아니면 보기에서 조금 외적 준거를 주는 문제 같은 게 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킬러는 그냥 오답률 순으로 5개 정도로 끊고는 하죠. 네. 아주 속 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네? 기다리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네. 청취자.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현, 어떻게 해야 고3, 되나. N수생 얘네들 어떡합니까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솔루션을 드리자면 문학에 더욱더 충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화작과 언매 선택 과목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법을 훨씬 더 정교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이제 문법에서 그냥 약간 가볍게 가고 비문학에서 조금 집중을 했다면 지금 제 생각에는 비문학이 옛날 수능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비문학을 아예 안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문법하고 이제 문학인데 문학에서 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전시가가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중하위권은 고전시가가 그렇게 완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중하위권 학생들은 고전시가 완성을 빨리 해야 되고 한 중상위권 학생들부터는 이제 현대소설을 되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고전과 문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점검을 꼭 하셔야 하고 네. 이제 그 킬러 문항 때문에 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만 조금 골라서 풀었던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고전도 상당한 함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요번에 범위가 넓잖아요. 네, 범위가 넓고 네. 그리고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 내되 킬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중세국어라든지 고전 문학이라든지 이런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거에서 난이도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게 되면 교과가 범위 내죠. 그거는 확실히 교과 범위 내고 교과 범위 네. 내죠. 그게 교과 범위 밖에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교과 범위 예, 내가 되겠죠. 평가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걸 냈다. 네. 그리고 교육부의 지침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따랐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그리고 있죠. 이제 비문학도 예전에 제 기억에 그 신채호의 아, 비아 지문 이 수능에 나왔을 때 오답률도 높았고 당시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그게 교과서에 있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과서 중에 독서 교과서 지문에서도 얼마든지 살짝 변형을 하면 뭐 비문학은 난이도 있게도 낼 수 있어요. 야, 사실 문법과 고전을 일단 공부를 문법 육모에서 요번 육모에서 문학이 좀 어려웠다는 거. 그 육모는 제가 08년도 수능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네. 그 육모 시험지를 보고 너무 충격 먹은 게 저는 평가원에 무슨 일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 시험지를 보고. 왜냐면 그렇게까지 EBS 연계율이 높게 출제된 모의고사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EBS 연계율이 70%일 때도 이 정도로 연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반에 공표한 연계율이 50%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지를 찬찬히 보면 실질 연계율은 거의 80%예요. 비문학은 거의 연계를 이제 소재 연계 정도로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단원, 한 그 문단 또는 뭐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연계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 지문 자체를 다 냈다 할 정도로 연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펴보고 요거는 내가 공부한 방법과 너무 다른데 그러면 EBS 연계 교재를 외워야 되는 거냐? 거의 그 수준.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만약에 9월 모의고사를 또 한번 보고 요 수준으로 나오면 제가 사실 그 4단계로 커리큘럼을 짜는데 마지막 후반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냥 수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진짜 평가원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네. 내라고 한 거지. 네, 그래서 그 내라고 시험- 했으니까 내라고 한 대로 낸 촉이 거야. 맞으셨네. 근데 이제 그 평가원에 경질 당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게 국장님. 네, 왜냐면 교과서 안에서 내라고 했는데 사실 고3은 교과서 수업을 학교에서 전혀 안 해요. 뭐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만 교과서를 수업하지 그냥 인문계 학교에서는 EBS 수능 특강을 수업하거든요. 그럼 평가원은 수능 특강 연계율을 그렇게 높였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국어는 그 정부 지침에 되게 충실한 출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국장은 교육부 국장이고요. 네, 네. 수능 평가 원장 2명이 이제 공직에서 1명은 이제 보직 해임이고 한 분은 이제 물러난 거죠. 연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지침 사항을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침을 아예 네. 무시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시가 아니라 충실히 따른 건 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따랐으면은 굉장히 충실히 따랐다. 예,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역대급으로 따라줬는데 오히려 결과가 평가 자체가 좀 다르게 나오면서 네. 제가 뭐 수학 영역은 좀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수학은 잘 모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네. 킬러 문항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면서 이게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학, 과학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어의 융복합 지문이 못 나오는 것처럼 수학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30번, 29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은 이제 못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역설적으로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변별성에 대한 문제가 다 맞거나 하나 네, 틀리거나 두 그렇죠. 개 틀리거나 세 개 틀리거나 이제 이런 게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학생들이 비슷한 형태의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게 네.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떠한 부분들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독해에서 제가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네. 드리면 독해에서 네. 독서에서 네. 독서에서 소재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 공부하는 데 어떠한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 지침을 표면적으로 말고 이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정부에서 예로 든 게 이제 뭐 왜 고등학교 국어 비문학 지문에 왜 그 국껍질과 관련된 지구과학에 되게 깊은 내용이 나오느냐 또는 왜 한국은행 직원도 풀지 못하는 BIS 문제를 내느냐 뭐 이런 걸 예시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되게 고난이도의 소재 지문은 다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지문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길이는 무조건 줄어들 거예요. 지금 계속 길이는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 길이는 절대 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재도 교과서에서 안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불평등해질 수 있는 건 특정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조금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BIS든 아니면 뭐 국껍질이든 그런 게 사실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소재 를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에서 낸다면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이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조금 불평등할 것 같고 지문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는 지문을 빨리 읽는 것에만 막 집중을 해서 그 문장 간의 응집성은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라든지 근데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선지를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 판단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네, 논리적으로 선지 판단을 못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비문학에서요, 네. 독서, 네.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 네. 교과 범위에 대해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과학 지문이 과학 교과서 배운 내용에서 뭔가 소재를 네, 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네. 통합과학에서 나오게 되겠죠. 1학년 통합과학에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과생에게 유리하게는 통합과학도 교과서 범위는 있지만 융합과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교과서가 네네. 우리나라 교과서가 지금 못 내요. 있어요. 네. 못 내요. 근데 그걸 왜 거기서 나올 줄 이미 몰라요. 말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용어가 썼기 이미 때문에 나왔어요. 융합과학이나 뭐 어떤 영역을 통합하는 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를 지향할 것 같고 통합과학 안에서 내지 않을까. 고1 통합과학 안에서 네. 거기서 그럴 이제 것 지문을 같아요. 활용해서 네. 결국은 이게 그 교육 현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한 현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왜곡된 형태의 표현으로 전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문학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라는 워딩을 썼잖아요. 독서라는 워딩도 안 쓰고 비문학이라는 워딩을 쓰면서 몇 년 전 문항이 그리고 국어라는 워딩도 안 쓰고 언어라는 워딩을 쓰면서 사실 시험 과목이 언어가 없거든요. 시험 과목은 수능 국어. 그다음에 비문학이 아니라 독서. 네. 이런 이제 워딩인데 옛날 수능인 수능 언어. 그다음에 옛날 용어인 비문학. 그러면서 융복한 문제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사실 독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네, 못 내요. 그렇죠. 못 내는 거예요. 뭐. 있어도 못 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수험생들도 모든 교과서 그 출판물을 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에 있다 해도 융복합은 낼 수도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예측에 대한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수능에서 융복합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융합과학은 선택 과목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 선택하는 애들 수 있고 없는 선택을 안 하는 애들 네. 수 있으니까 공통으로 네. 배우는 과목은 통합과학이니까 통합과학 범위에서 네, 그래서 물화생지를 뭐 이렇게 깊이 있는 배경 지식 그런 걸로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물화생지로 못 내는 거고 네. 그냥 뭐 생활과학 수준, 생활사회 수준, 생활자가 다 붙어야 되겠네. 생활경제 수준. 그래서 옛날 그 나오죠. 비문학처럼 나오지 않을까. 옛날 문제로 나오는 네. 거고 난이도 자체보다는 오히려 선택지에서의 네, 문제.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감각 있는 학생. 네, 그리고 추론이 늘어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린 선지 시절 추론을 잘하는. 어린 시절에 기본적으로 네, 뭐 네. 독서를 기본적으로 해왔었던 학생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이제 정부가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자 그냥 그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국어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면서 뭐 초등 독서부터 계속 배운 아이들이 유리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유리하죠. 네. 문제풀이하는 초등학원 보낸 애들은 큰일 났네 이제. 약간 그 추론적 사고 어떡하나. 이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예, 초등 때 문제 많이 푼 학원은 빨리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도 초등 애들 뭐 수능 문제 풀리는 학원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원은 빨리 그만두시고 다시 이제 변화된 내용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150일 남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융복합 문제를 낼 수 없는 네. 이런 트렌드에서 선택지 지문에 대한 분석이 네네. 있는데 이거를 단기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드물잖아요. 네, 드물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어쨌든 남은 시간 안에는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시험지를 푸는 순간보다 풀고 나서의 활동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문이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선택한 오답과 선택하지 않은 정답이 그 지문의 어느 부분에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찾는 식으로 오답 분석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지문을 풀었는데 하나라도 오답이 나온 경우는 그 지문을 문장 단위로 다 끊어서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장 간의 인과관계나 뭐 상관관계나 응집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되게 그 평가원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왜 여기다 썼을까? 왜냐면 이제 지면 낭비를 원래도 안 하지만 더 할 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그 오답 분석하는 시간을 적어도 2배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푸는 게 이제는 먹히지 않겠죠. 아이고 참 힘드네. 더 까다로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건 어차피 내가 손을 못 대네 하고 조금 오답 분석 과정에서 빼버려도 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제 생각에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본인이 목표가 3등급이어도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문제 풀이 후에 시간 투자를 훨씬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3등급이냐 2등급이냐 싸움이 돼요. 네네. 그 2등급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난이도 높은 문제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1등급 애들 중에서도 1등급 중에서도 어떤 점수를 받겠다. 이러면서 뭔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구도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의 수능은 1등급서부터 시작해서 넓게 보면 4등급까지 네. 뭐가 나올지 몰라. 내 등급이. 실수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내 거죠. 등급이 몇 개만 실수한다 하더라도 4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느끼는 데미지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압박감과 부담감은 굉장히 크고 특히나 국어가 1교시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어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수학 시험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문제는 또 뭐냐면 수학이 또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킬러가 사라지고 나면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물론 수학은 국어처럼 뭐 1에서 4까지 넘나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수능이 고3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자신의 공부한 학습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무슨 등급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식의 출제가 된다면은 1에서 4까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몇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로도 지금. 네, 한 문제로도 충분히 뭐 예전에 예를 들어 수능이 되게 쉬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3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랑 2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랑 등급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제 좀 실수를 안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예전에 뭐 A, B형이 생길 때나 선택 과목이 생길 때를 되돌아가 보면 그런 유형을 만들기 위하여 한 3년 정도는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정부 부처 사람들부터 평가원이나 뭐 이렇게 교육청 사람들이 일선 그 학급의 교사랑도 다 상의를 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다 같이 보는 유일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3년 정도 회의를 해서 예전에는 바꿨다면 지금은 그냥 하루의 발표만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정말 대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대혼란이 이제 네. 계속 그냥 오늘서부터 바꿀 거야. 네, 돼버린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우측통행 좌측통행 바꾸듯이 바꾼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죠. 고등, 중등, 초등까지 특히 국어학습에 있어서는 초등교육 학습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변화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네. 자, 일단은 문법과 고전,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 대한 현대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는 조금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고전 같은 것이 해석이 되어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면 교과서는 원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문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교과서, 교육과정 내에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중세국어도 사실 교육과정 내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했던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의 개념만 알면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네. 거였어요. 해석도 다 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중세국어 해석을 안 준다든지 문법에 네. 안 교과서에 줄 수도 있죠.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원문에 가까워져. 그렇죠. 네. 더 어려워지는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를 한 애들은 맞추는데 공부를 안 애들은 안 하는 학생들은 이 영역은 그냥 틀리는 거예요. 네. 몰라서 바로 틀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변별성은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려면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어에 있어서 문법과 고전은 내는 순간 평가원의 의도와 출제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변별성을 가진 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융복한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그랬고 난이도 있는 비문학 문제 내지 말라고 그랬으면 결국 뭐 이 문제 내면 되죠. 네, 제가 그래서 지금 3일째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교재 다시 만들려고. 다음 시즌 교재를 다 갈아엎고 지금 저희 조교들은 그 방학 중이거든요. 네. 방학 중인데 막 연락해서 민폐죠 완전. 지금 방학 시험 중이라. 기간인데 방학이다 네, 지금. 시험 끝나는 사람들은 네. 방학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 거였는데 다시 전화를 다 바꾸고 있죠. 아이고 참.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느 학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행복하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시니까. 네, 빠른 뭐. 대응이 살 길이기 때문에. 네.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아이, 오랫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네. 희선 원장이 빨리 그걸 캐치하고 빨리 바꿀 수 아이고 있어요. 옛날에 수업할 때가 더 편했습니다. 킬러 없을 때가 킬러 하나 가르치려면 3시간 수업해야 준비해야 그렇죠. 되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댓글 하나 받고 우리 댓글 봤는데 딱 너무 빵 터져갖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 사람 다 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잘하라고 댓글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뭐. 그래서 모르겠으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인데 지금 고3 애들 내년 투표권을 가지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맞을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있죠, 맞죠. 제가 어떤 학부모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씨 얘들 다 내년에 선거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모르죠 뭐 시험 잘 보면 또. 댓글을 달려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킬러를 없앤다만 딱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본질적인 어떤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교시 아이들이 멘붕이 오는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단지 그 방향이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시기가 이 시기는 진짜 잘못됐다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네. 그건 뭐 시기가 잘못됐다는 것도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융복합 문제를 지적하는 것 또한 잘못됐어요. 아, 네, 그거는 그러니까 킬러를 배제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융복합은 융복합은 지금 시대 트렌드에 안 대학에서 맞는 건데. 계속 가르치고 있고 과목도 새로 개설하고 있거든요. 과를 아예 개설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AI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렇죠. 네. 무슨 그래서 소리 하는 거예요? 융복합을 딱 지적한 거는 정말 잘못된 네. 것 같아요. 융복합을 내되 뭐 킬러를 없애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융복합 안 내면 오히려 되게 불공평해요. 네.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되게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선택지의 소재 자체를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확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 능력 자체에 대한 가독성을 확 낮춰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기 지문이라든가 그에 맞는 선택지 지문에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해도 모르겠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공부해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요 내용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N수생들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방송에서는 그래도 이 고1, 2 학생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은 고1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